서로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등등 결코 풀리지 않는 희대의 난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이번 특종,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모바일 메신저에 기념일 알림 기능이 생기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바일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뭐 간단한 편의점 상품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메신저로 보낼 수 있는 상품 가짓수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바일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누리꾼의 논쟁을 부른 글입니다. 친구가 내 생일 선물로 모바일 피자 상품권 줬거든? 그래서 난 친구 생일에 단짠맛 치킨 상품권을 보냈어. 그런데 있잖아. 나 이 치킨 제일 싫어하는데 다른 치킨으로 바꿔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제한 거라 치킨 주문할 때 다른 치킨으로 바꿔보라고 했지. 근데 필요 없어. 그냥 먹는 사람 칠게. 감사. 친구는 치킨 교환권 선물마저 거절! 이에 선물한 글쓴이는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받은 사람 인성 뭐야? 친구가 생일 선물 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는 게 예의 아니야? 라며 선물 거절한 친구를 비난하는 입장과 글쓴이가 실수했다고 지적하는 입장으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선물에 대한 난제! 선물 주는 사람 성의가 중요하다. 대 받는 사람 취향이 중요하다. 기자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여기 우리끼리는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선물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예상해서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논쟁이 있을 수가 아니 있어요? 어떻게 선물을 줘서 더 욕을 먹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커피 상품권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엄청 단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걸 보냈더라고. 딴 걸 바꾸지도 못해. 딴 사람 못 써요, 사서. 마음은 감사한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우리 세대 생각인가 봐요.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세대가 갈리고 죄송한데 갈리거든요. 니들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AG, MG. 아이 참나. 근데 진짜로 이게 요즘의 20대 초반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 바꿔주는 걸 더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진짜 피곤하다 나는. 이렇게 각자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 대 막내. 이번 난제는 외동인 전 기자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와 막내 누구로 태어나겠습니까? 막내. 왜요? 저는 사실상 외아들이지만 막내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항상 애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뭐 책임 안 지고 실수해도 좀 이렇게 부모님이 좀 얼러주고.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막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네. 자, 뭐 두 기자님은 막내를 선택하셨지만 은근히 대답이 갈렸습니다. 첫째를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는 언니 온 탑.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만 옷 엄청 사주고 언니가 맨날 라면 끓여라, 설거지 해라, 불 꺼라, 문 닫아라, 청소해라 시키고 막내는 서럽다. 주로 서럽게 당하며 자랐던 막내들이 첫째의 삶을 선택. 뿐만 아니라 친척들한테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려 치면 아 뭐야, 형은 5만 원이고 왜 난 10,000원인데? 그럼 네가 먼저 태어나든가. 서러움 대폭발! 반면 막내를 선택한 사람들은 막내가 꾸림,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 보면 다들 언니 오빠한테 조언을 얻고 챙김을 받는 게 너무 부러워요. 맨날 나한테만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하고 같이 잘못해도 나만 더 혼나고 막내들이 뭘 알아! 대체로 막내가 부담감이 없고 편할 것 같다며 막내를 선택했습니다. 꽤 있네. 생각이 다 다르네요. 은근히 저는 첫째 거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확실히 그 본인 환경하고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아들이니까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모든 그냥 관심, 뭐 이거 먹어라, 이거 공부해라. 제발 관심 좀 갖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게. 이게 크니까 또 첫째이고 싶지 않은 거야. 반면 첫째와 막내의 답 없는 싸움에서 그 사이에 낀 둘째들은 둘째도 아래 위로 치이고 서럽다. 차라리 나는 둘째가 제일 속 편한 듯 또 다른 난제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보다 외동이 더 흔해진 요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형제 자매가 시끌벅적 싸우는 요즘이 행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4일 공개입니다. 대답 없는 너, 모모 대 모모.
요즘은 깨톡이 일상화되다 보니 시시콜콜한 연락을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이톡, 저톡 단체 채팅방도 많아서 메시지 자체에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답해야지 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읽으려고 확인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기자님 어떤 스타일이죠? 저는 미루기도 합니다. 옆에 숫자 뜨잖아요. 안 읽은 거. 그게 많아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많습니다. 저는 제깍제깍 답도 잘 하고 반대네. 잘 읽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강생 톡방인데 그거는 잘 보는데 다른 데 들어가 있는 톡방들은 돈 되는 것만 답하시겠다 이런. 오늘 정확히 이거 실제 상황인데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녹화 날 기준으로 오늘 제작진과의 회식을 잡았는데 우리가 둘한테는 얘기를 안 얘기 해요. 안 했어. 왜냐면 우리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깨톡에서 대답 대신에 하트를 남기는 것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 적이 있죠. 이 문제는 더더더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대답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 상대에게 답이 없다. 그런데 이때 일십 대 안일십 뭐가 더 최악일까? 한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희대 난제 정답 없는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십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안 읽은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수강생 제작진은 칼답을 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날은 그 우리 것만 일이 안 좋아서. 근데 안일십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왜냐면 일십은 근데 저는 그것도 공감해요. 보냈는데 이거 봐. 아예 내 거 보지도 않아? 그렇지. 아예 그냥 이게 문전박대당한 느낌. 저 마음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일십은 상대가 읽었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죠. 읽고 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어. 이게 스마트폰 메신저가 생기면서 생긴 어떤 뭐 이제 비극이라고 보는데 네. 남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생한 그게 거잖아요. 문제야. 문자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잖아. 예. 자, 그렇다면 친구 사이가 아니라 호감을 전제로 연락하던 썸남 썸녀 사이라면 그때는 어떨까요? 아니 그때는 일십이든 안일십이든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빨리빨리 답해야지. 이 들어간 또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봐야지. 그냥 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예. 저는 많이 거칠었네요. 거쳐- 예, 답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씹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문제가 너무 큰 거죠. 썸의 경우에는. 물론 바쁘면 메시지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답장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깨톡 창속 1. 이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3위 공개합니다.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만약에 두 분과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어허. 제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두 기자님은 약속 장소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저는 연락을 할 거예요. 오고 있니? 아니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리 확인해 보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했다고 친다면 안 했어도 나가요. 그냥 나가요. 네. 자, 그래 두 기자님은 모두 간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당일에 연락이 없을 경우에 약속 장소에 간다 대 약속 장소에 안 간다. 요 문제로 온라인에선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야? 약속 장소에 간다라는 입장은요. 약속했다는 게 중요하다. 만나기로 했으니까 시간 맞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반면 약속 장소에 안 간다는 입장은 난 연락 없길래 잊었거나 취소된 줄 알았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당일에 다시 연락 정도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네가 하지. 예, 반대로 저렇다면 자기가 연락을 하면 되죠. 근데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때는 카톡이니 핸드폰이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을 잡았으면 그냥 연락이 없어도 가는 게 당연한 거. 그래. 연락이 그렇게 잘 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일요일 저녁 독수리 약국 앞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그냥 가는 건데 요즘 세대들은 이게 언제든지 손에 핸드폰이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연락이 너무 편해지니까.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연락 안 했으면 그냥 안 보는 거구나. 옛날에 그제 하염없이 기다린 적도 있었죠. 아, 그럼. 자, 그럼 그건 어때요? 토요일 날 뭐 저녁쯤에 보기로 했어. 장소 안 정했어. 당일 아침에 연락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해. 그렇지. 어디서 보냐고. 그거는 이제 아니 이게 왜 논란이 아니, 될까? 토요일 저녁이라는 장소가 시간은 안 내가 정했다니까. 비워둔 집 밖으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비워둔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어허.
안 간다 입장에서는 당일날 연락이 없길래 취소된 줄 알았지라는 추측이잖아요. 추측이 들어가죠. 이건 추측이잖아. 네. 근데 간다 쪽은 팩트잖아요. 약속이 약속을 된 건 확실하다. 왜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안 나오냐고. 사실 저도 세대가 비슷하니까. 이게 왜 세대야? 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가요. 저도 무조건 가는데 이게 나 그러면 안 갈래. MZ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문제가 그렇지. 있냐면 네.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한테 약속했는데 왜 안 와 하고 화내는 거고 안 나온 사람은 야 연락 없으니까 깨진 줄 알았지.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전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야 자꾸 절로 붙지 마. 나 안 가요. 아유 참. 난 취소된 줄 알았지. 아유 참 너무. 약속을 나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약속 성사의 유무를 다투는 일생일대 난제. 누구는 약속이 성사된 줄 알고 누구는 약속이 불발됐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는 미리 확실하게 약속을 정했다고 생각하는 확신파가 있다면 다 정했어도 당일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재확신파. 이 포인트가 다른 데서 확신이 생기면서 발생한 난제 같은데요. 이거 뭐 괜히 헷갈려하지 말고 그냥 나갈까 말까 고민되면 물어보면 됩니다. 야, 우리 오늘 보는 거 맞지?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럼 당연하지. 나 가고 있어. 이렇게 답이 오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논쟁을 이렇게 논쟁할 게 없나 싶을 정도로 난 이해가 좀 안 되네. 구체적인 일정 다 잡고 당일만 연락 없을 때는 약속 성사일까요? 아니면 취소일까요? 이거 좀 누가 답을 하시면 정해 주십시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친구 애인의 모모, 말한다, 안 한다. 이번에 고민해볼 난제, 이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사연입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남자친구를 봤어요. 친구 커플이 다정하게 데이트 중인 것 같아서 인사하려고 다가갔더니 글쎄 손잡고 있는 여자가 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친구랑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걸 친구에게 얘기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연인의 바람, 친구에게 얘기한다, 얘기하지 않는다. 두 기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라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남의 연애사에 껴서 말을 전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게 뭔가 잘못된 걸 일만의 가능성도 있다. 손을 잡고 있는데 뭘 잘못 봅니까? 예? 손을 잡고 있는데. 아니 뭐 팩트예요, 그럴 팩트. 수도 있으니까. 왜? 100%는 아니,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럼 나 똑같네.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해도 모든 화살이 나한테 와요. 아니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부담을 갖고 얘기를 했어. 네. 둘이 막 겁나 싸워. 안 돼. 근데 화해를 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나는 그 친구를 못 봐. 나는 못 애매해져요, 봐. 예. 그 여자도 못 만나. 그래. 이게 애매해지는 끼면 거야. 안 된다니까. 자, 한 커뮤니티의 절친의 연인이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걸 알게 됐는데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는 고민에 누리꾼들은 판단은 당사자가 하게 하고 일단 말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단편적인 것만 보고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괜한 이간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결혼한 친구의 배우자가 불륜인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더 신중해야죠. 나는 그 친구랑 술 한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거의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면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안 합니다. 그럼 씨 왜 만나요? 예? 그럼 왜 만나? 미리 이제 보듬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막 현장을 거의 다 본 거야. 내 눈앞에서 그러고 있어. 손잡고 막 뭐 포옹하고 있어. 근데 남의 배우자야. 어. 친한 사람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가죠. 진짜로. 난 진짜 못 본 채. 절대 얘기 안 해. 저는 또 어려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그렇지. 배신감을 느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건 개입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허. 누군가의 인생에 진짜 크게 개입하는 문제라서 아이고, 안 돼, 안 쉽지가 돼. 않습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연인 혹은 배우자의 바람 이를 전하는 게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였다면, 과연 내 친구라면 어떤 쪽을 원할지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은 희대의 난제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1일 공개합니다. 더 최악은 모모 대 모모. 이번 난제는 온라인에서 찬반 토론이 뜨겁게인
난제입니다. 한 앱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의 54%는 A, 호호. 남성의 52%는 B를 선택. 호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측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바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 결국 헤어지게 된 잠수 이별. 오늘도 전화를 안 받네. 우리 그만하자. 어?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나와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을 사귀는 환승 이별.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더 최악의 이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야, 근데 나는 여자 쪽이다. 잠수가 최악이야. 저도 잠수가 최악입니다. 환승이 최악 아니야? 그래? 바람 핀 거잖아. 바람을 펴도 내가 마음을 싹 정리할 수가 있잖아. 어. 근데 잠수는 이게 나한테 마음이 떠났는지 사고가 났는지 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마음 떠났어? 저 사람이 더 좋아? 글로 가. 이게 오히려 빨리 결정을 하니까 내가 대응하기가 좋잖아요. 어허. 물론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수 이별은 사실 고통이 별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가. 근데 환승이라는 거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나를 능멸했나? 와, 난 완전 반대인데. 그간 숱한 토론을 거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 먼저 잠수 이별이 더 최악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상대가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지도 모르니 그래. 당황하고 걱정하다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연락 피하는 건가? 대체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고민하고 자책하며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환승 이별은 분노가 먼저라 상대를 빨리 잊기라도 하지. 잠수 이별은 걱정에 슬픈 감정이 먼저라서 상대방을 잊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요. 이 끝을 모르는 기다림이었던 잠수 이별은 이별 후유증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 환승 이별이 더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배신감, 분노,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데요.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해서 뺏겼는가 싶은 게 환승 이별 당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환승 이별의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잠수 이별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환승 이별한 사람은 진짜 못 만날 것 같아. 나를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하기가 너무나 찝찝해. 그리고 나중에 같이 돌아다니는 거 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잠수 이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잠수 이별이 아니라 어디 납치당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이 안 그건 되잖냐는 이별이 거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너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납치당한 것도 이별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헤어져버린 이별이 거야. 된 다음에 잠수냐 환승이냐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이별 거야. 자체를 저렇게 하는 거지. 밤별이 12:25. 아저씨잖아요. 너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No, tú eres más señor que yo soy más joven que tú. Oh my god. 짜증나요.